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4천억 원의 비자금을 100억 원 단위로 나누어서 시중은행 40개 차명 계좌에 분산 예치했다고 하는 주장이 이번에는 그 한 물증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주장은 즉각 정계와 경제계에 큰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황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 원이 이원조 전 의원에 의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40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 예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되어 당일 즉시 동아은행, 신한은행 등 각 시중은행의 40개 계좌에 일체히 동시 분산 예치되었던 것입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모두 4천억 원이고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있었습니다. 예치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쯤인 93년 1월 말까지였습니다. 이때 그동안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 씨가 시중은행 영업 담당 상무들을 불러 모아놓고 4천억 원을 차명으로 분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2월 1일 이 4천억 원이 시중은행 40개 계좌에 분산돼 들어갔다는 게 박계동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배당받은 액수는 모두 600억 원, 다시 이동 가운데 300억 원이 서소문 지점에 배당됐고 당시 이우근 지점장은 동서 명의로 100억 원의 차명 계좌를 만들었고 차장 천안 명의로 다시 100억짜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의 100억짜리 차명 계좌입니다. 지점장은 평소 단골 고객이었던 하종욱 씨에게 차명 계좌를 부탁했고 하 씨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 씨는 곧바로 아버지 하범수 씨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었으나 금융재산 종합과세의 실시로 내년에 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 되자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계동 의원을 찾아가 과세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이 입증 자료를 요구해 이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박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는 그저께 확인한 하 씨의 차명 계좌입니다. 2년 8개월 전에 100억 원이었던 이 금액은 그동안 이자가 붙어 110억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박영훈 비서관은 오늘 박계동 의원의 주장은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가 조성한 돈은 비자금이 아니라 바로 부정축제라고 규정하고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과 해법을 밝혀주는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민자당 주요 당직자들과 가진 조찬 대화 내용을 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민자당 주요 당직자들과 가진 조찬에서 노태우 씨의 돈을 비자금이라 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며 그 돈은 부정축제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노 씨의 부정축제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부정축제는 범죄 행위인 만큼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정신으로 공명정대하고 사심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여야 없이 정치 불신을 받아 공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정축제라는 범죄와 연관된 문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하는 대선 자금 공개와 관련해 노태우 씨가 민자당을 탈당한 지난 92년 9월 말 이후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으며 노 씨가 민자당 총재 때 당비를 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 대통령 자신은 알려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말해 노 씨로부터 정치 자금이나 대선 자금을 일절 받지 않았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김 대통령의 발언은 노 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와 야권에 대한 수사 의지를 함께 비친 것이어서 사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또 오늘 아침 모임에서 일반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에 기회에 우리 문민정부의 당당한 도덕성에 입각해서 이것은 결코 우리가 머물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은 3대에 걸친 군사정권이 규모는 다르겠지만 검은 정치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감춰왔으나 이번에 정치자금이 밝혀진 것은 금융실명제의 위력 때문이라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분명히 끊기 위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여고 야고 할 것 없이 정치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위기에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년에 걸친 야당 시절 당 운영의 고초와 경험이 정경유착 단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사과 발표 8시간 전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지난 92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경에서 김동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방문 기간 중 국내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을 피해온 김대중 총재는 오늘 노태우 씨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20억 원 수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북경 조호대 숙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4대 대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 비서관이 순전한 인사의 뜻이라며 20억 원을 갖고 와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노 씨가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들 모두에게 돈을 돌렸다고 생각해 위로금조로 문제의 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거 순전히 맞으면 대통령께서 우정으로 선거에 수고하시니까 위로를 줘서 보냅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김 총재는 그러나 그 외에는 노 씨로부터 어떠한 정치 자금도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도 모 의원을 통해 노 씨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았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다며 노 씨는 이 점에 대해 사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선거자금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다 밝혀져야 합니다. 김 총재는 국회에서의 육공청문회 개최 문제는 귀국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가 노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총재와 국민의힘은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으며 비자금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경에서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대중 총재의 20억 원 수수와 관련해서 여야 4당 국민회의의 한화갑 의원이 김대중 총재의 20억 원 자금 수수를 비호하기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을 할 때 친일파의 돈을 받았다고 발언해서 정치권에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저 막 가고 있습니다. 김경준 기자입니다. 국민회의의 한화갑 의원은 어제 당직자들과의 오찬에서 김대중 총재가 대선 당시 노태우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문제와 관련해 이는 불가피한 경우였다면서 김구 선생의 경우에 비유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할 때 국내에서 모금한 자금 중에는 친일파의 돈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김구 선생이 친일파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매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손학규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노태우 씨로부터 20억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김대중 총재를 변호하려고 어떻게 결의의 사표인 김구 선생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도 최고회의 결의문을 통해 한 의원과 국민회의 측이 백범 김구 선생과 순국선열의 성스러운 넋을 모독한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주입니다. 네, 이 비자금 정국이 민자당과 국민회의 양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서로 폭로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세용 기자입니다. 민자당의 강삼재 총장은 오늘 작심한 듯 김대중 총재를 비난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강 총장은 잠자는 양심, 역사의 물줄기를 돈으로 바꾼 장본인으로 김 총재를 겨냥하면서 60 중간평가 취소와 광주청문회 등 정치적 고비마다 김 총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문제 등 50 청산 작업을 끝내주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각 반격에 나선 국민회의 측은 먼저 김영삼 대통령이 50 청산 때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중상 모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총장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설이라고 하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또 국민회의 최재승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날 거액의 정권 인수 자금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으며 이에 대해 민자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선 자금으로 3천억 원 이상이 넘겨졌고 24일 날 정권 인수 자금 쪽으로
천수백억 원이 넘겨진 것으로 20억 원 비자금 수수를 시인한 후 얼마나 궁색하면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지 연민을 금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씨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귀국한 김영삼 대통령은 이홍구 총리로부터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은 노태우 씨의 사과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입니다. 대검찰청 연결합니다. 임정환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노태우 씨가 밝힌 5천억. 오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 노태우 씨의 비자금은 2,2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노 씨 비자금 307억 원을 추가로 적발해냈습니다. 지난 92년과 93년 주식회사 청담 건영과 박상규라는 명의로 신한은행 본점에 개설된 노 씨의 가명 계좌에 252억 원이 입금됐고 그동안 이자가 붙어 307억 원이 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밝히는 노 씨의 비자금 총액은 2,215억 원에 잔액은 1,1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어제 노 씨가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비자금 조성 총액인 5천억에는 3천억 원 가까이 부족하며 잔액은 540억 원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노 씨 비자금을 추가로 적발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태우 씨가 지난 91년 말 이태진 전 경호실 경립과장을 시켜 100억 원어치 양도성 예금 증서를 구입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임기 말엔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사들임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다음 주 초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제출해오면 검찰 수사와 비교 검토한 뒤 노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에서 MBC 뉴스 임정환입니다. 노태우 씨는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3천억 원의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2년여의 수감 생활을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최근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지난 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측근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국회의원을 통해 2천억 원을 전달했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는 김영삼 후보의 긴급 요청으로 1,000억 원을 더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받은 김 후보가 한밤중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청와대 금고에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넣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한 뒤에도 2,756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김영삼 당선자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김영삼 대통령의 오늘 5.18 특별법 제정 발표로 정군 일거의 5.18 정국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구영회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청와대 측은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에 지시한 5.18 특별법 제정에 있어 앞으로 이 법이 다루게 될 범위는 5.17 군사 쿠데타의 발원이자 신군부의 권력 찬탈 사건인 79년 12.12 사태까지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표명은 5.60 군사정권의 탄생 배경까지를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는 물론 이른바 신군부 세력에 가담한 여러 인물들도 정리의 대상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신군부 세력 가운데 아직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파장은 자연히 정치권의 물갈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18 특별법 제정 문제는 그동안 야당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 법 제정 과정과 법 시행 과정에서 정치권 전체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장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5.18 정국의 전개를 의미합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불과 5개월 정도 남겨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해 전개될 향후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전국 주도 아래 여권 핵심부는 민자당의 당명 변경과 체제 개편,
그리고 대폭적인 내각 개편 등 총선 대비 태세를 단계별로 확립해 나가는 전국 운영 구상을 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시 말해 5.18 특별법 제정으로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대의 명분을 삼고 이를 집권당의 제2창당과 정치권 개편으로 연결함으로써 총선 임전 태세의 내실화를 꾀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의 이 같은 구상은 상대적으로 야권을 자극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영회입니다. 민자당은 당명 변경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당초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회의를 갖기에 앞서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민자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김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번 회기 내에 5.18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충격적인 발표는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낮 강삼재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결단을 지시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7 쿠데타가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으며 선량한 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강 총장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5.18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 강삼재 총장은 이어 특별법 제정이 기소와 처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련자는 의법 처리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처벌 대상자로는 선뜻 두 전직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침이 전해진 오늘 오후 민자당은 긴급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김 대통령의 단안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당직자는 대란이라는 표현으로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민자당이 제정하려는 5.18 특별법이 결국 군부 쿠데타